안녕하세요. 노동법인사무소 공정의 문명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위한 기업편으로 제가 준비한 주제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실무에서 대표님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언제 작성을 해야 하냐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첫날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즉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근로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게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같이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보시면 정보공개가 있습니다. 여기 정보공개 맨 하단 자주 찾는 자료실을 눌러주시고 검색창에 근로계약서 검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검색하시면 맨 첫 번째 상대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이외에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건설일용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켜보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그 항목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상단 보시면은 사업주 근로자라고 나와 있는데 맨 왼쪽 상단에는 회사명을 치면 됩니다. 회사명으로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저희 회사명을 치고 근로자 성명으로는 대상이 되는 근로자 이름을 치면 됩니다. 홍길동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 기간인데요. 근로계약 기간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아니면 계약직이냐에 따라서 기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보면 이 근로자는 계약직인 거를 전제로 하여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근로계약 기간에 종료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근로계약 끝으로 2022년 12월 30일까지 딱 1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면 그 계약 기간을 지운 다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있고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 장소는 이제 사업장이나 부서를 기재하는 경우인데 다른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사 이외에 다른 사업장이 없다 라고 하면은 본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법률사무소 공정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노동법률사무소 공정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업무 내용은 실제로 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라고 하면 사무보조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거면 단서조항으로 경영사항에 따라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소정근로시간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은 내가 실제로 일을 시작한 시간부터 일이 끝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 소정이란 말이 붙었냐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로 한 시간이다 라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점심시간으로 12시부터 13시 이렇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근무일 및 휴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빈칸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라고 치면 매주 5일 기재를 하시고 주휴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휴일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로 많이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로 일단 기재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하루를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일단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부터 알아야 되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여야 되고 소정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라고 기재한 이유는 주 5일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주 3일만 근무하기로 했다. 사전에 정한다라는 걸 소정 근로라고 하는데 주 3일만 출근하시더라도 주 15시간이 되면은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이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 여기에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을 곱한 182만 2,480원이 돼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209시간이 어떻게 나온 거지? 이 209시간은 한 주 근무 시간에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로 주 5일 근무한다면 40시간이 되죠. 그리고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루치의 근무 수당인 주휴일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주 근무 시간이 48시간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4.345를 곱한 시간을 반올림한 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4.345시간은 또 어떤 시간이야? 라고 의문점이 생기실 건데 고용노동부는 이 한 달이 4주인 경우도 있고 5주인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평균해서 4.345주를 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 이 4.345라는 주는 어떻게 계산하게 됐냐면 1년은 365일이고 이 1년을 달로 환산을 한다면 12달로 나누게 됩니다. 이 12달로 나눈 이 단달을 7일로 나누게 되면 한 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계산을 해보면 4.345주가 됩니다. 즉 한 달은 4.345주이기 때문에 주 근무 시간과 이 4.345를 곱한 시간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8,720원에 한 주 근무 시간에 4.345를 곱한 209시간을 곱하면 182만 2,4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에 182만 2,480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월급제 근무자가 아닌 시급제 근무자라면 8,720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가로치고 주휴시간 포함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금은 설명드렸고 일곱 번째로 연차유급휴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설명드리기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단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는 거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하루치 휴가가 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덟 번째로는 이제 근로계약서 교부인데 이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한 부 그리고 근로자 한 부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를 하실 때 이 근로계약서 사업주 근로자용 두 부가 있으면 날인을 하셔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일용직 근로자도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보통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하루 근무하는데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